130번째 주중현 시작합니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장르혁이 전날 진행된 드라마 귀란 촬영 도중 컨디션이 악화돼 넘어졌다고 합니다. 진단 결과 장르혁은 저혈당에 다리 근육 경련이 겹치면서 쓰러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체는 장르혁이 격렬한 액션 장면이 많아 체력 소모가 컸다고 설명했는데요. 소속사는 장르혁이 회복 중이라고 알렸지만 한창 젊은 배우의 부상 소식은 대중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야 촬영은 기본이고 배우의 외모 유지를 위해 극단적 식단 조절과 과거 다친 무릎 통증이 겹치면서 언젠가 터졌을 일이 결국 터졌다는 게 팬들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지난주 한 브랜드 행사에서 신작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조로사가 특정 작품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상에서는 그 작품이 의료제제의 드라마 요다미려 취다미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작품의 제작자는 조로사와 친분이 두터운 감독으로 사시천하와 신은을 함께 협력했던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동명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주로 외모 불안과 생명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탐구하는 주제의 드라마인데요. 다만 이 드라마는 여성 주인공 투톱 체제의 드라마라서 원작에서 큰 각색이 없을 경우 투톱 여주인공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조로사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친구 웨이샤오의 결혼을 축하하며 혼인신고를 하러 간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로사는 사진과 함께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그런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빛났습니다. 웨이샤오는 조로사가 작년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달려가 그녀의 곁을 지켜준 단단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임가륜과 왕하균 주연의 신작 가우천성이 고정 팬층을 확보하며 시청률이 점차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연진의 출연료가 공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가륜은 지난해 송조화와 함께한 무우도 출연 당시 800만 위안 약 16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우천성에서는 스스로 몸값을 절반으로 낮추어 약 8억 원에 계약했는데 그 이유는 전 소속사와의 원만한 결별 때문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가우천성은 임가륜이 전 소속사인 환서세기와 전속계약이 만료되기 전 마지막으로 참여한 작품인데 양측이 평화롭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출연료를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임가륜 역시 이를 받아들여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르혁과 전희미의 열애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낙 어불성설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동안 주중현에서는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기사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궁금하시다는 댓글도 있어서 최신 소식만 정리해보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사석에서 구찌의 똑같은 외투를 입은 모습과 더불어 추국 촬영 당시 장르혁이 전희미의 취향에 맞춰 특정 브랜드의 음료를 고정적으로 구매한 점, 그리고 디즈니 시리즈 인형을 커플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점 등 3대 열애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르혁과 전희미는 추곡 촬영 기간 중 여러 차례 불화설에 휩싸였으나 이후 두 사람의 매니저들 사이에 해묵은 감정이 있어 수시로 서로를 비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추곡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매니저들 간의 감정도 점차 해소되었고 종방형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며 화해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열애설에 긍정 회로를 돌리는 입장에서는 전희미가 입은 외투의 사이즈가 지나치게 넉넉하여 본인의 체형과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장르혁의 옷을 빌려 입은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모두 디즈니 시리즈 인형이라는 점 역시 열애 중인 커플다운 모습이라는 주장인데요. 추곡 촬영 기간 중 장르혁이 4차례 음료를 대접했는데 모두 러러차라는 제품이었으며 이 브랜드는 바로 전희미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로 전희미가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게 해주고 싶어서 이벤트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일용 장정희의 야구골드의 새로운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드라마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고편에는 두 사람이 의붓남매로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해온 모습이 담겼는데 송일용과 장정희가 수시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 가득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에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야구골두는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연을 맺어 의붓남매가 된 진희와 묘정이 가정의 풍파를 겪은 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최근 공개된 일구춘의 첫 예고편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악녀로 변신한 저우예의 매서운 눈빛과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쉬카이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신의 캐스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강렬한 서사구조로 대박 드라마 등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구춘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거리를 떠돌던 사청원과 가문의 몰락으로 군에 배충되었던 시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청원은 시윤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시윤 역시 사청원의 조력을 받아 간신들의 음모를 분쇄하며
고난 끝에 서로를 지켜내게 됩니다. 성희가 지난해 장안 24기에서 보여준 절정의 연기력에 이어 임경신과 호흡을 맞춘 고장극 양경 15일의 최신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예고편 조회수는 이미 100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극중 성희의 분량이 임경신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터에서 임경신이 중심에 더 가깝게 배치되어 팬들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과 함께 배우 순위 다툼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팬들이 찾아보니 임경신은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일 뿐만 아니라 공동 제작자 중 한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향후 드라마 홍보 과정에서도 두 배우 사이에 배우 순서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식 석상에 나타난 송주화가 몸무게 40kg 미만으로 보일 만큼 야윈 모습으로 등장해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키 165cm인 그녀가 완전히 종이장처럼 마른 모습에 다들 조금은 놀란 듯 했다고요. 특히 최근 발렌티노 앰버서더로 행사에 참석한 송주아는 초록색과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는데 드레스 사이로 드러난 다리가 팔뚝만큼 가느다란 모습에 팬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탈세 의혹 이후 어렵게 복귀한 상황에서 열애설까지 터지자 그 압박감이 극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찌와 보를 두고 송일용의 팬덤과 장릉혁의 팬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송일용의 화보 중 한 장이 장릉혁이 며칠 전 선보인 구찌 화보와 완전히 똑같은 포즈라고 지적했는데요. 가방을 든 각도, 선글라스에 손을 올린 포즈, 그리고 촬영 구도까지 일치해 송일용과 장릉혁 양측 팬들 사이에 격렬한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장릉혁의 팬들은 우리 배우의 화제성에 편승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송일용의 팬들은 두 사람 모두 대세 배우인데 누가 누구에게 기댄단 말이냐 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일동과 리시엔이 호흡을 맞춘 민국 드라마 장풍기는 최근 첫 예고편을 공개하자마자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으며 다음과 같은 3대 관전 포인트 덕분에 흥행 대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국 시대를 배경으로 미스터리와 코미디를 결합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 둘째는 이일동이 미모를 무기로 삼는 사기꾼 악녀 역을 맡아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였다는 점, 셋째는 실력파 베테랑 배우들이 대거 조연으로 합류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백록과 진유가 신작 부다페스트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중국과 헝가리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며 헝가리가 중국인들에게 유일한 유럽 무비자 국가였던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수많은 중국인이 황금의 꿈을 안고 동유럽으로 향했는데 서로 다른 배경과 계층을 가진 젊은 남녀가 동유럽으로 건너가 험난한 환경 속에서 길을 개척하고 결국 부와 사랑을 모두 쟁취하는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가 작품 부다페스트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 매체 소호연애가 연예계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제작자 텅페이가 정우예를 지목하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뜨거웠던 정우예가 올해는 그만큼 폭발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해 해당 내용이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이에 정우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겸손하지만 단단한 태도로 이에 응했습니다. 제작자의 평가는 그러하지만 현재 촬영 중인 송주화와 함께하는 사공영을 비롯해 정우예의 차기작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백록과 승래가 주연을 맡은 고장극 망리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복수심을 품은 여주인공과 다리가 불편한 왕야의 애절한 로맨스를 그린 이 작품은 최신 예고편 공개와 동시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설원위에서 백록이 승래의 품에 안기는 달콤한 장면부터 두 사람이 나란히 검을 휘두르며 적을 물리치는 화려한 액션까지 공개되며 강대강 커플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최근 급부상한 조현진이 합류해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성세적비를 각색한 이 드라마는 예부의 장녀 염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염리는 8년 동안 산속에 갇혀 지내다 혼약서 한 장에 의지해 다리가 불편한 정왕 묵수요에게 시집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전임이 왕효 주연의 저지상 범죄가 5월 4일 방영됩니다. 목명 소설을 각색한 이 드라마는 경찰 장일왕이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삼강구로 내려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고 부호 주영의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장일왕이 어리숙한 도둑들과 벌이는 황당한 소동 속에서 형사팀장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신입경찰 이천과 함께 진범을 검거하는 블랙 코미디 수사극입니다. 이 작품에서 전희미는 거의 민낯에 가까운 얼굴과 깔끔한 스타일링으로 여경 이천 역을 소화합니다. 이란적 곽준진의 객심연가가 5월 5일 방영을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는 상해에서의 직장 생활에 지친 하자가 고향 카스로 돌아와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자아를 찾고 외지 청년 주황지와 낡은 객주를 개조하며 고향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나갑니다.
송이는 패션 잡지 V 중문판 5월호 커버를 장식하며 두 얼굴의 소년이라는 주제로 5가지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맨몸에 수트를 입어 평소와 다른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해당 잡지는 4만 부 한정판이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나농 감독의 새로운 드라마 무리청 촬영에 들어갈 예정인 리시엔과 장정희 두 배우 모두 명품 주얼리 브랜드 까르띠에의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데요. 최근 공개된 브랜드 홍보 영상이 사실상 무리청의 전초전이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케미를 선보여 화제입니다. 무리청은 소꿉친구였던 진청무와 맹기현이 감정의 엇갈림으로 헤어진 후 맹씨 가문의 장남 맹불현의 오랜 짝사랑이 결실을 맺으며 벌어지는 세 사람의 감정 해소 과정을 그립니다. 조우정과 당원주연의 신작 애정 몰류 신화가 지난 28일 첫 방송되었습니다. 비록 동시간대 방영 중인 종한양 주주의 미럭이 왕학체의 흑야고백, 임가륜 왕하균의 가우천성에 밀려 시청률은 다소 고전하고 있으나 현실감 넘치는 이별 연기와 파격적인 전개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1회부터 두 주인공의 뜨거운 열애와 격렬한 키스 및 배드신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동거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천지가 뒤집힐 듯한 부부싸움을 벌인 뒤 이별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려내며 베스트셀러 작가와 에이스 편집자라는 완벽했던 조합이 단숨에 무너지는 반전 전개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진효와 송일이 작품 해지상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난 30년간 산동 항만이 겪어온 개혁과 혁신 그리고 변천사를 다룹니다. 해지상은 부두 노동자에서 항만 매니저로 자수성가하는 진효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선박 엔지니어 송일이 만나 모든 좌절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공준인민의 가사법정이 CCTV 형사물 역대 시청률을 갈아치우며 더우반 평점 7.4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공주는 최근 고장극 복무구천을 촬영하고 있는데 복무구천은 무협작가 고룡의 유명 소설 육소봉정기를 각색한 작품입니다. 제작진은 왕일윤과 정업성을 캐스팅하여 지원 사격에 나섰으며 공주는 복무구천에서 협객 육소봉을 연기합니다. 디리러바 진호3의 수연 불능 동시 옹유일절의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예고편 속 디리러바의 연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디리러바는 극중 1인 2역을 맡았지만 의상이나 연기 면에서 캐릭터 간의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고 근접 촬영 시 표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보인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기사였는데요. 하지만 짧은 예고편만으로 드라마 전반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그만큼 이 작품이 화제가 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내 OTT 소식입니다. 5월 2일 채널 차이나에서 진성욱 왕홍문 주연의 돌연적 희환이 방영을 시작합니다. 돌연적 희환은 코믹 타임슬립물로 2025년에 감성방송 진행자가 옛날 로맨스 소설 속으로 들어가 1999년에 겉은 하얗지만 속은 검은 패도 총재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남주인공 고해명을 공략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소설 속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월 4일 채널 차이나에서 임가륜 팽소염의 봉황태상 방영을 시작합니다. 소설 나의 황후를 각색한 이 작품은 신분을 숨긴 황제가 평민 여성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황제가 신분을 숨겼기에 그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와 뜻하지 않은 혼란 등이 두 사람의 감정선과 함께 그려진다고 합니다. KT 스튜디오 지니에서 임가륜 왕하균의 가우천성의 저작권을 확보했습니다. 가우천성은 전귀족의 후예인 육천교가 오부전이라는 오감을 느끼지 못하는 저주를 받아 고통을 받고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선문제자인 신미와 계령을 건드려 함께 육겁을 겪게 된 둘은 음모를 물리치고 계령의 비밀을 풀고 인간계의 평화를 지키며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KT 스튜디오 지니에서 진비우 손천의 순진연대적 애정의 저작권을 확보했습니다. 순진연대적 애정은 1970년대 상향정신이 투철한 모자공장 여공 페이니가 오로지 대학 진학을 통해 지식으로 운명을 바꾸려 노력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현실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2층 침대를 쓰는 어린 부부가 되어 함께 어려움에 맞서며 평범한 삶 속에서 투합하는 낭만을 키워나갑니다. 130번째 주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